안녕하세요. 1월 16일 일요일 아침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가장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51.17% 정도 더 이상의 삼성전자에 있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 52% 이하라면 사실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러한 삼성전자가 현재 지난해, 올해, 앞으로 추 매출과 성장 가치로서의 앞으로의 상승을 보여주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에 외국인 투자가나 때론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내다 팔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단히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현재는 최근에 1% 이상을 외국인의 지분 보유율이 들어온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에 있어서 외국인 보유 지분은 52.22%.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외국인의 순매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언제부터 최저가 51.18 요 정도 되겠네요. 51.17% 여기를 터치하고 51.42, 51.34 그리고 지속적으로 51.17까지 즉 11월 11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물론 일부 매도는 있었고요. 그러면서 현재 최고 다시 52.22% 따라서 60억 주를 넘는 그러한 삼성전자의 1% 정도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 한 달보다도 대략 2달 정도에 걸쳐서 6천만 주를 외국인이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현재 오늘 이틀 전에 대만의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경쟁하고 있는 TSMC가 연중 2022년도에 54조를 공격적인 투자에 있다. 투자를 하겠다 발표한 부분은 바로 수요가 그만큼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증설하는데 삼성전자는 그러면 그렇게 보고만 있을 것인가? 세계 최고의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반도체 모름지기 반도체 시장의 세계의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만의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투자와 함께 지속 성장을 위해서도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을 2022년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다. 그에 반해서 바보 같은 기관 투자가는 여전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2021년도에 연기금은 그동안에 수십 년 몇 프로 한 자릿수보다 아주 낮은 수익률이 있어서 지난해에는 대략 삼성전자의 보통주를 3% 정도를 또 삼성전자 우선주에서도 상당하게 매도를 하는 상황이어서 연기금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를 더 이상 매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요. 기관 투자가도 이러한 부분은 일부 지난 얼마 동안은 매수한 부분을 차익하면서 내놓은 상황이지 더 이상 끊임없이 기관 투자가도 삼성전자를 매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한편 고객예탁금이 64조 원을 웃돌고 있어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의 차익을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따라서 외국인은 현재 52.2%인데요. 앞으로 그동안에 1% 이상을 샀기 때문에 또한 조금 팔 수도 있겠지만은 52% 정도는 지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따라서 현재 코스피 시장은 3천선이 좀 무너져 있지만 누가 말하는 2700, 2600 그 이하로 과거로의 회귀는 좀처럼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에 있어서 외국인 지분 보유율은 현재 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20년 9월 정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우선주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대략 89%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75%까지가 최근에 74%가 가장 낮은 보유율이었었고 더 이상 팔 수 없는 상황에 도래해서 현재는 75.01%까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우선주의 외국인의 현재로서의 앞으로의 비전 성장 가치를 생각을 할 적에 외국인의 지분 보유율은 64%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보통주가 최근에 1% 정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51%대에서는 마의 바닥. 따라서 더 이상 매도하지 않을 그런 상황. 그러므로 코스피의 최고의 시가총액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따라서 슈퍼사이클은 진행이 될 것이고 지난해는 메모리 반도체, 올해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의 성장 가치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13일인가요? 그때에 13일 이틀 전인가요? 글로벌 1위 TSMC, 물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하는 거고 무려 54조를 공격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지난해 매출 68조 원을 기록을 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TSMC는 올해 설비 투자를 지난해보다 최대 50% 가까이 늘려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벌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13일 TSMC는 지난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2% 증가해서 약 18조 7,300억 원, 당기순이익은 16.4%가 늘어난 약 7조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발표했고 TSMC 분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로 시장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TSMC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88.5% 증가한 67조 6,200억 원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당기순이익은 15.2% 늘어난 213억 5천만 달러 즉 25조 4,100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원텔 황 TSMC CFO는 컨퍼런스 콜에서 매출액 증가는 5G 이동통신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부분의 성장이 견인했다라고 밝혔고 공정별로 보면 2020년 지지난해 본격적인 양산에 진입한 5나노 공정의 매출 비중이 2020년 8%에서 지난해 19%로 상승을 하며 첨단 공정 수요가 급증했음을 나타냈습니다. 7나노 공정 매출 비중은 2% 하락한 31%를 기록을 했고요. 여전히 7나노 이제 앞으로 올해에는 5나노에서 매출 더 신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2021년 지난해 TSMC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의 매출 비중은 50%. 이 중에서 이제 5나노 공정에서 올해의 매출 비중이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TSMC는 올해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이 약 20%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웨이저자 TSMC 최고 경영자는 TSMC의 성장성은 업계 수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올해 25에서 29%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또한 3나노 공정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양산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TSMC 올해 설비 투자의 규모. 최근 TSMC는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며 2019년도에 17조 7,300억 원, 그리고 지난해 35조 7천억 원으로 2년 전에 2배가 넘게 급증을 했고, 이날 TSMC는 올해에는 47조 6천억 원에서 52조 3천억 원 설비 투자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 전년 대비 최대 47% 급증한 규모로 이 중 70에서 80%는 2에서 7 나노 공정, 초미세 공정에 투자할 예정이고, 삼성전자와 3나노 등의 초미세 공정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TSMC가 삼성을 따돌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발표했네요.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는 시장 점유율 53.1%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는 조금 2020년 하반기 3, 4분기 18%까지 오른 부분에서 17.1%로 조금 낮아진 2위를 기록했다. 세 번째가 UMC에서 7.3%,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6.1%, SMIC 중국 업체지 5%. 그래서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대만과 삼성이 장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도 글로벌 반도체 1위가 되기 위해서는 70%에 해당하는 비메모리 시장을 석권해야 되는, 즉 대만의 TSMC가 격하게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53% 3.1%와 17.1% 이것이 20%대로 진입을 하는, 그래서 격차를 줄여가는 과정이 글쎄 23년 내년도 정도부터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대만에서 54조 원 규모를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5G,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는 폭풍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54조 원을 설비에 증설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 따라서 삼성전자는 그럼 바라만 볼 것인가라는 생각입니다. 가전과 모바일, 그리고 5G 장비,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모든 걸 합해서 현재 15조 원에 해당하는 3분기, 지난해 3분기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이제 그 TSMC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시장에 독보적으로 단일 제품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영업이익률이 한 37%, 38%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2022년 올해부터는 격차를 좀 줄여나가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2022년 슈퍼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점쳐봅니다.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는 셀트리온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수 조정이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0.77, 현재 77,300원에 종가를 마무리 지었고, 삼성전자 우선주 0.14%, 72,500원이 장 마감을 했습니다. 8만전자에서 조금 무너진 모습을 하는데 여전히 외국인 물량은 들어오고 있고요. 뭐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을 하더라도 일부러 할 것이라고 보고, 현재는 기관 투자가
투자가 매도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가 매수. 따라서 기관의 물량은 어느 정도 한계치에 도달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현재는 외국인 역시나 조금은 이제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개인 물량들은 심하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도할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현재 5일선 아래에 삼성전자는 위치해 있고 최근 저점의 가격대는 76,500원 정도 따라서 77,000원 정도가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봉상에서의 보조지표상으로는 우하향으로 일단 열려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 매수하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시장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이제 주봉의 모습을 하게 되면 주봉은 일단은 5주선을 하회한 지난주의 모습 3주째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우하향으로 열려져 있다. 분봉의 모습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분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최근의 저점이 76,500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76,500원의 전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차트를 크게를 바라보겠습니다. 최근에 8월 달에 83,000원까지를 돌파하지 못하고 해서 그곳부터 조정이 시작이 됐고요. 지난 10월에는 7만전자 정도 하방 경직이라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고 다시금 상승을 해서 8만전자를 1월 달에 지난 12월이군요. 12월 정에 8만전자에 안착하다를 보았지만 요거를 요렇게를 보게 되면 2020년에 연초부터 조금 조정이 보여서 최근에 76,500원 정도의 요 모습에서 잘 지켜질지 시장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뭐 7만원 초반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여기 77,000원에서 여기 두 더블 바텀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여기를 잘 지켜지는지 아직은 우하향으로 열려져 있어서 조금 관망을 하면서 들여다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 일단 맞췄으니까 그래서 여기 76,500원이냐 77,000원 정도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는 매일매일 영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생각인데 그때는 차트의 흐름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77,000원을 잘 지켜주고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 분봉상의 이평선들이 기관 조정 을 보이고 있느냐 그렇다라면 77,000이 저점 하방 경직으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러지 않고 77,000원이 무너진다라면 일단은 76,500원에서 여기 저점들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그러면서 여전히 관망을 하고 이것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라면 좀 더 75,000원까지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수급 상황 그리고서 글로벌 시장과 함께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할 부분들은 하시기를 바라고 여전히 지금은 관망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여전히 현재로서는 7만 종가상으로 72,500원인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게 되면 74,000원 정도 최근 들어서 74,400원이 전저점의 모습 아니면 여기에서 사셔보는 것이 시장 상황을 아직은 봐야 되겠지만 보통주와 함께를 봐야 되겠지만 요 정도에서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삼성전자 우선주도 관망의 모습이 역력하다는 것을 주말의 모습은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 일까지 월요일의 시장은 또 다른 모습이 보이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면 될 것이고요. 큰 그림으로 올해 2022년 여전히 삼성전자는 성장과 가치를 동반하면서 코스피 200의 대표의 종목임에 명백하죠. 따라서 삼성전자는 대만 TSMC 54조의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면 또 다시 추가 투자를 할 것이고 올해 비메모리의 슈퍼사이클에 있어서 여전히 삼성전자는 2022년도 맑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 현재는 코스피 지수가 2,921포인트인데 제한적으로 지수가 3,000 아래에서 훨씬 떨어질 염려는 크게 없지 않을까 하는 되레 2022년도 올해에는 큰 코스피 시장이 4,000까지 저는 바라보는 장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코스피 종목들이 매출과 영업이익 면에서 일신우일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되겠죠. 지켜보기로 하고,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는 대단히 저평가 모습이죠.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보다의 시가총액보다 낮은, 현재가 500조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461조에 불과하고, 지나친 저평가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이 상당하게 드라마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요즘에 보면 대다수가 폴더블 폰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의 폴더블 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말 오늘 또 일요일 행복한 시간 내시고요. 삼성전자 시장의 예의주시를 하되 편안한 마음으로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2022년 1월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하방 경직이 나오고 지속 성장하기를 그래서 올해는 전고점인 96,800원 이 자리를 돌파하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